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05.75를 기록했고요. 오늘 하루 1.65%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테슬라의 변동성을 보면 현재 마이너스 7.85%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은 마이너스 7.58%,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테슬라가 17.2%의 하락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에서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어닝이 발표하기 전 주가는 이미 2%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 어닝이 나온 후에는 5.94%까지 하락하면서 어닝 발표 이후 엔비디아의 발표를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엔비디아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했고, 심지어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까지 발표해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 154%가 증가해 26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고요. 이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실적을 뒷받침하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4분기부터 블랙웰 AI 칩 생산을 가속화해서 2026년 회계연도까지 계속 반영할 예정이라고 해 인공지능 전문 칩의 판매를 기대하게 만들었고요. 엔비디아에서는 올해 4분기에 블랙웰의 매출을 기대하라며 인공지능 붐으로 인한 매출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또한 어닝에서 발표한 500억 달러의 추가 자사주 매입 계획을 승인한 것은 높은 주가를 우려하고 있는 이런 투자자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CT의 애널리스트는 강력한 AI의 수요 덕분에 실적과 전망이 예상보다 좋았다라고 평가하며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매출의 성장률이 떨어진 것과 또 3분기 전망도 높은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락하게 되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들어 150% 넘게 오르면서 회사의 가치가 3조 달러를 돌파했고, 지난 5년간 주가 상승폭은 무려 3000%에 달합니다. 자, 이런 높은 주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오기를 기대했으나 이런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평가로 인해 엔비디아의 영향이 뉴욕 증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만 같습니다. 자, 테슬라 뉴스로 넘어가면 왓카라는 곳에서 전기차 관련 발표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왓카는 영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구매 가이드로서 왓카의 가이드를 통해 다음 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왓카는 다른 상들과는 다르게 올해의 전기차 어워드에서 신차와 중고차 모두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중고 전기차와 어떤 신차 전기차가 선정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왓카의 중고 전기차 중에서는 모델 3가 여전히 매우 좋은 가치를 제공한다며 1위로 선택이 되었고요. 특히 후륜 구동인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모델의 경우 영국의 중고차 시장에서 최저 15,000파운드, 한화로는 약 2,4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제공한다며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여전히 좋은 가치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이유로 1위의 중고 전기차로 선택이 되온 것인데요. 2024년 신차 전기차 1위 역시 테슬라의 모델 3가 선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운전하기가 좋고 기술이 가득 담겨 있으며 놀랍도록 빠르고 또 트렁크에 9개의 여행용 가방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이라고 언급해 이 선택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신형 모델 3의 디테일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미 좋은 모델이었던 모델 3를 더욱더 좋은 모델 3로 만들었다라는 점을 한번 고려해 본다면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전 모델 3를 경험해 보고 새로운 모델 3를 경험해 본다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왓카에서는 테슬라를 최고의 전기차로 선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를 선택한 적이 있는데 차량의 성능과 실용성 덕분에 장거리 여행을 위한 최고의 가족용 전기차 SUV로 선정한 바도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차를 선택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른 테슬라 뉴스로 넘어가면 최근 테슬라의 모델 X 테스트 차량이 이 라이다 장비를 장착한 상태로 포착되었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로보택시를 위한 테스트로 보이며 라이다 장비는 다른 회사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테슬라가 사용을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테슬라는 로보택시 행사를 앞두고 라이다 장비를 장착한 모델 X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에서는 10월 10일에 로보택시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X에서 라이다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의문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라이다는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라이더에 의존해 자율주행을 하는 것은 심지어 바보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 라이더 기술에 의존하는 자동차 회사들은 파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왜 테슬라가 모델 X에 라이다를 올려놓고 테스트를 하는 것인지 혹시 일론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냐 이런 비평의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더는 실제 주행용 목적이 아닌 데이터 수집과 카메라를 이용한 비전 데이터의 검증 용도로 사용한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이 흥미로운 점은 로보택시 행사 전에 목격된 과거의 테스트 차량에서는 이런 라이다를 잘 사용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혹시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라이다 장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10월 10일 로보택시의 날 발표를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간에 돌고 있는 로보택시의 날 연기 루머와는 다르게 10월 10일 날 테슬라에서 이벤트를 꼭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며칠 전 오텐뉴에서는 2002년에 스페이스X와 T모바일에서 모바일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라는 목표로 서로 파트너십을 발표해 행사를 가졌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자, 두 회사는 2024년 가을에 스타링크 휴대폰을 출시할 예정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휴대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쟁사인 AT&T와 버라이존은 8월 초에 FCC에 서한을 보내면서 스타링크 휴대폰에 대한 스페이스X의 계획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스페이스X의 요청을 허용할 경우 너무 많은 전파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기업의 기존 업체들이 T모바일과 스페이스X가 파트너를 맺으면서 나오게 될 이 새로운 휴대폰의 영향과 또 사각지대 없이 통화가 가능하다는 것에 큰 긴장을 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했다라는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조난당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휴대폰 응급 서비스 액세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X에 글을 발표했고요. 앞으로 각국 정부의 승인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바로 누군가 휴대폰 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서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누구든 스페이스X의 기술을 이용해 조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산 꼭대기에서 조난을 당해도 아무 문제 없이 헬기에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고요. 또 무인도에 난파되더라도 위성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위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필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많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도 생각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아무래도 인류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버는 것보다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소중하다고 말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에게 좀 안 좋은 글을 쓰고 있는 기자들과 이 방송사들은 이런 서비스를 쓰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좀 소인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인배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통해서 어디든 인터넷이 가능하게 되자 최근 방문한 미국의 햄튼 지역에서 나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주말에 열린 전리선 암 재단 갈라 행사에 깜짝 게스트로 참석했다고 하고 이 지역의 안 좋은 이동통신 서비스 때문에 불편했던 점을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일론은 여기 오는 동안 중요한 문자에 답장을 전혀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며
통신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지 많이 물어봤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지가 아닌 미국이지만 지역적으로 열악한 이런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비판하는 것은 어쩌면 좀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지금 스타링크는 남극과 같은 외딴 지역에서도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 기술 수준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극도 아닌 미국에서 문자를 보낼 수조차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가 인터넷 연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며, 스타링크를 통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통신이 끊겨서 전화가 안 되던 일은 이 스타링크 이후로는 없는 일이 될 것만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UBS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평가를 업데이트했는데 그 의견이 매도라고 발표를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UBS의 애널리스트인 패트릭 홈멜은 오늘 테슬라에 대한 예상 주가를 197달러로 설정하는 발표를 했는데요. 197달러로 예상하고 있는 UBS의 애널리스트는 이 스텔란티스와 메르세데스 벤츠 등의 자동차 주식도 분석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팁 링크에 따르면 패터릭 훈멜 애널리스트의 평균 수익률은 9.1%로 보고되고 있고, 추천한 주식에서는 55%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 좋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UBS에서 예상하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는 197달러지만 이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테슬라의 평균 예상 주가는 204달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평균보다 좀 낮은 예상이 나온 것 같고,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UBS가 발표한 테슬라의 예상 주가와 주식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해서 예상 주가를 발표해 왔고, 또 이 중에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는 매수의 의견을 내면서 테슬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에 접어들면서 매도의 평가를 내렸고, 약 3년 만에 나온 매도 등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UBS에서는 매도의 의견을 내었는지 바로 이 점이 궁금해지는데요. 테슬라는 AI 열광으로 인해서 주식의 평가가 올라가게 되었지만 실제로 자동차 성장의 기회는 제한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테슬라가 노력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풀셀프 드라이빙인 FSD, 그리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미래 성장의 기회를 다 평가해 봐도 이것의 가치가 약 5천억 달러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5년 후를 예상해 본다면 1조 달러 정도의 가치만을 평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문제는 바로 이런 AI 투자의 비용이 너무 높고 또 인공지능의 개선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위험을 말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나오는 수익 역시 예상보다 느리게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2030년 테슬라가 판매할 전기차의 예상을 시장에서는 약 500만 대 정도라고 평가하지만 UBS에서는 2030년의 판매 예상을 390만 대로 예상하면서 훨씬 더 낮은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UBS는 주식에서 자동차의 가치를 75달러쯤 된다고 평가하고 있고, 테슬라의 에너지의 가치는 약 18달러 정도로 평가하며, 마지막으로 로보택시의 가치 역시 18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보다 에너지가 더 큰 사업이 되고 에너지보다 로봇이 더 큰 가치를 가질 거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의견에 정면으로 리포트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10월 10일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과연 테슬라가 로보택시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새로운 회사로 거듭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맛보기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로보택시와 로봇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테슬라의 AI 슈퍼컴퓨터에도 현재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고 있다라고 UBS에서는 지적하지만, 이런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다음 분기에 바로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하라며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자, 로봇 역시 언제쯤 수익이 날 수는 알 수 없지만, 인공지능이 성공해서 로봇에 이식되는 순간 그 수요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로봇은 또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일론 머스크는 이런 걱정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을 할지 궁금해지고 있고요. 이런 고민을 정말 해결해 줄지 10월 10일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